권영철 전임 기자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밤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정호성 비서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다는 이영선 거예요? 행정관이 예.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주사 아줌마 들어가니까 챙기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겠죠. 그럼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주사 아줌마 야매란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정권이 야매 정권이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청문위원들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예, 국정조사. 그때 예. 막았던 이유가 보안상 여긴 안 되는 구간이다 해서 맘대로 못 들어갑니다. 청문위원들 못 들어갔잖아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적인 영역처럼 여겼으니까요. 예, 기막힌 이야기가 오늘도 또 하나 나왔군요. 예. 와이뉴스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내일 3차 준비기를 여는데 이어서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의 공개 변론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읽히는데요. 그렇죠.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추세면은 1월 26일 탄핵 심판이 가능할 것이라 그 전망이 나옵니다. 1월 26일이요? 예. 그럼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서두르면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는 1월 말 결정설이 과연 왜 이 설이 도는 것인가 이 네. 배경을 취재하신 거군요. 예. 1월 말 안에 끝날 거라는 전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전망을 하는 분이 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거든요. 김선택 교수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1월 26일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거다. 26일 선고하고 설 연휴 쉰 뒤에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하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임지봉 교수도 지금 움직임을 보자면은 1월 말 안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예. 또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도 지금처럼 증거조사를 빨리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 일주일에 2번 변론을 2번 열면서 서두르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1월 말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예. 헌법학자인 건국대 그 한상희 교수도 이 정도 추세면은 1월 말 선고를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월 말 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앞에 설명했던 대로 헌재의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탄핵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들 어떤 정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주2회 이게 일단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6일 만에 헌재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예. 이번에는 3일 만에 첫 기일을 잡았거든요. 준비기일을.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1일과 3일 잇따라 열고 있죠. 맞아요. 헌재 관계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헌재 움직임을 보면은 전문가들은 주 2회는 할 것으로 이게 예상한다.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김선택 교수는 시간적으로 네. 피청구인 측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1월 말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건이 2004년 때보다는 훨씬 복잡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많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예. 그렇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다고요? 뇌물죄를 예를 들어보죠. 검찰 수사는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죄로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어렵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형사재판식이라면? 예, 그렇죠. 그런데 김선택 교수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개입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증빙이 되지 않느냐. 더 따질 게 없다. 따질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추위원 국회 쪽에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건 이미 청와대가 다 자료를 내놨다. 이것이 팩트다 해서 일정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만 봐도 하지 않은 게 다 드러난다. 그 청와대는 뭘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뭐 올림머리를 했느니 무슨 시술을 했느니 방금 김현정이 그 얘기한 무슨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니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따질 필요 없다.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국민 여론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민심. 31일 날 지금 제10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맞아요. 이날을 계기로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누적 인원 수천만 명. 예, 지금까지 9차례 촛불 집회에서 89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예. 서울 708만, 지방 184만 등 예. 이게 31일 날 108만 명 정도만 넘기면은 1,0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래요. 이런 정도의 여론. 임지봉 교수는 국민의 여론이 조속한 헌재 심판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세 번째는 뭡니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소장이 1월 말 1월 31일까지입니다. 까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 3월 13일. 그렇죠.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 중대사를 헌재 소장도 없이 대행으로 결정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 2명 있는데 2명이 다 있을 때 결정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예, 예. 임지봉 교수는 이 중요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9명 있을 때 해야지 8명이나 7명일 때 하는 건 국가를 위해서 불행하다. 피청구인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온전한 재판이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그럴 거다. 수도 있네요. 김선택 교수는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 예. 박한철 소장도 재임 중 결정하고 나가야지 하다가 나가면은 본인도 찜찜할 거예요. 좀 찜찜하다는 이거 표현. 많이 찜찜할 겁니다. 예, 뭐 그런 표현.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예. 박한철 소장이 헌법학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예. 헌법학자들이 재임 중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건의를 했고 박 소장도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군요, 박헌철 소장. 많이 만나고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런 비교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300명이 정원이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9명이 정원인데 예. 헌법재판관 1명은 국회의원 33명, 4명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4명이나 결혼일 때 결정한다 그러면은 논란이 있지 않겠냐 그런 그러네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1월 말설이 나오는 이유 네 번째는 뭡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고의 지연을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피청구인이라면 대통령 측에서 예. 지금은 뭐 피청구인 측에서 형사소송처럼 끌고 가겠다 그러고 사실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청구인 측이 시간을 끌면은 오히려 잘못을 자백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4년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었던 조대현 전 재판관은 대통령 입장에서 지연수를 쓰면 안 된다.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왜 지연책을 쓰냐. 억울하면은 권한을 빨리 회복해서 기각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고요. 김선택 교수는 피청구인 측에서 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3월 정도 결정설이 한편에서는 또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3월 결정설은 사실 이정미 이제 재판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함. 이런 전망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으로 이 사건을 형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전직 헌법재판관은 예. 탄핵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서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보다는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3월은 돼야 되지 않겠나 전망을 했고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을 했던 연세대 손인혜 교수는 아무리 서둘러도 1월 말 선고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게 뭐 사안을 봤을 때 아니 뭐 이게 이제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 변론해야 되잖아요. 보고서 쓰고 재판관들 평의해야 되고 평의해서 의견이 많으면은 서로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최소한 그 기간을 어떤 사람은 보름이라 그러는데 빨리 하면 일주일 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1월 말설이 유력하게 뜨는 이유 오늘 Y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권현정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내년에 뵈야 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십시오.